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정력의 구성으로 본다면 사장 전편에 대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사장 전편의 그 전반부 내용이었던 태양정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정사가 어떻게 성도를 이루게 되는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태, 양생, 성종, 복까지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성도의 과정을 설명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태양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위치, 그걸 복지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지리가 174다. 그래서 7자리에 4가 오게 되고 하도의 7자리가 낙서의 4를 갖다가 포용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금화호택과 금화교역의 어떤 단초가 되는 복지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정사와 복지지리에 대한 걸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일정사, 날일자입니다. 하루의 어떤 정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사에 대한 얘기, 또 천지합덕과 지천합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월동도, 월일동궁,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식을 이용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려서 이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식을 이용해서 공부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정사에 대한, 하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분은 일각이요, 8각은 일시요, 12시 1일이라. 원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이 일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각이 15분입니다. 그 1각이 15분이고 그 일각을 8분으로 성한 8각이 바로 1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시간이 하루다. 요즘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근데 과거에 동양의 척간법식으로는 하루가 12시간입니다. 지지가 1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시다, 축시다, 인시다, 묘시다, 진시다, 그런 거 들어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시간의 단위, 물시계, 해시계의 시간의 단위가 전부 다 하루가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금화정력도가 겉은 둥글고 안에는 네모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은 지방이다. 밖에 둥글게 둘러싸여 있는 원에 24글자가 들어있고, 또 안에 있는 네모에는 12자가 들어있다.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12시간이요 24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루의 기준은 12시간입니다. 하루는 12시간으로 운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그 정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시간 단위를 개념으로, 기본 단위로 해서 일정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천지합덕과 지천합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합덕은 31을, 지천합덕 61을, 일월동궁 유무지요, 월일동도 선우천을. 그래서
여기에는 자, 문장의 구절은 비교적 간단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합덕 32다. 천지가 합덕이 이루어지면 천지의 덕이 합쳐지니 32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설에 가서 도식을 놓고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천합덕, 자, 지천합도 61입니다. 그래서 천지합덕이라고 할 때 천지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로 따지면은 천지빗계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천지빗계를 의미하고 지천합도라고 하는 것은 지천택계를 의미합니다. 자,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천지빗계의 비라고 하는 것은 막힐 비자죠. 하늘과 하늘은 하늘에만 있고 하늘은 하늘에서만 작용을 하고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물의 소통이 막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천지빗계입니다. 자, 그런데 선천우천으로 따진다면은 선천이 천지빗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의 원리, 지천택계죠. 그래서 하늘은 땅에 와서 작용을 하고 땅은 하늘에 가서 작용을 해가지고 천지가 소통을 이루어서 자, 만물이 창생을 하고 자, 만물이 소통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바로 택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택계의 덕이 택계의 도가 합쳐졌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61도다. 자, 그래서 천지합덕은 32도라고 하는 것은 이따 도표로 가지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바퀴만 돌한 겁니다. 반바퀴만 이렇게 간지로서는 간지의 그 순서가 6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도를 더 나아간 다음에 반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32도에서 성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사상 분체 도수에 가서 무극체의 도수, 한극체의 도수, 월극체의 도수, 일극체의 도수에 가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절 내용을 다시 보시면 천지합덕은 31을 지천합도 61을 자, 지천택계의 덕이 합쳐지게 돼가지고 61도를 이루게 된다. 기사에서 한 바퀴를 역순으로 뺑 돌아가지고 다시 기사까지 오니까 60간지에서 또다시 기사까지 오니까 61도에서 성도했다. 그런 말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월동궁 유무지요. 해일자 달을 자입니다. 해와 달은 같을 동자 직궁자. 해와 달은 집이 같다는 겁니다. 해와 달은 집이 같은데 유무지요. 그래서 있을 유자 없을 무자 땅지자라 집은 같다고 하지만은 자, 땅이 자, 없는 땅이 있고 있는 땅이 없고 여기서는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일동도 선우천이라. 자, 이번에는 앞에는 일월동궁이었었는데 자, 두 번째 구절은 월일동도입니다. 도수도자죠. 도수가 같다는 겁니다. 달과 해, 달정사와 태양정사는 태음정사와 태양정사라고 하는 것은 저 도수라고 하는 것은 간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식간지를 도수 도자로 자, 표현을 하고 길도자는 자, 헤아릴 숫자로 표현을 한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개념 정리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월일동도 선후천을, 자, 선천과 후천에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는 같은데 선천과 후천에 따라서 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하는 궁이 다르다. 그것이 선천 후천에는, 선후천은 체용의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궁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식을 첨가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각설에서 도식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고 그 원문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일정사와 천지합덕에 대한 설명이다. 하루를 시간 단위로 가지고 일정사를 설명을 했고 또 천지합덕과 지천합도에 대한 설명이었었다. 일월 동궁에 대한 얘기였었다. 자, 월일, 자, 동도에 대한 얘기였었다. 이렇게 앞에서 저희들이 읽어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 첫 번째에 아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15분은 일각이요, 8각은 일시요, 12시가 1일이라. 그래서 15라고 하는 것은, 시가 5라고 하는 것은 태양 지정입니다. 태음 지정은 5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5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천지운기도수 기억나십니까? 천지운기도수에 5일이 1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태음은 낙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낙서의 중심수가 5고 또 두 번째는 오행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화토금수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기준으로 하고 또 낙서의 중심수 5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정사에 대한 거고 일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음정사에서 천지, 운기도수에서는 5일은 1후다 이렇게 했던 그 5일의 기준이 바로 하도 낙서의 중심수요 오행을 기준으로 했듯이 15는 하도의 중심수가 10과 5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 지정이다. 자, 그리고 그 태음 지정에서 천지 운기 도수에서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자, 갑에도 음양, 토에도 음양이 있고 목에도 음양이 있고 화에도 음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은 자, 38 갑이죠. 27하고 50토고 49금이고 16수라 수에도 자 16은 양수고 육수는 6이 짝수라 음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기가 15였던 건 오행이 3순을 하면 15다 이렇게 이제 그 천지 운기 도수가 나왔듯이 자 일정사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분이 1각이요 8각이 1시며 1시간이라는 뜻이죠. 자 12시간이 하루다. 그래서 하루가 12시간이었었다. 그래서 인경이 치면 인시를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가 12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천지합덕과 지천합도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합덕 30일입니다. 자, 오왕극의 무의는 무술궁에서 도순도역, 간지로서는 순이고 숫자로서는 거슬리는 걸 도순도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술궁에서 순행하야 도순도역하야 무술기의 무진기사를 갖다가 지나고 오술에서 식기로 이렇게 간다. 수로는 5에서 10으로 가기 때문에 거슬린다는 얘기입니다. 간지로서는 순서대로 갔는데 수는 5에서 10으로 갔으니 거슬린다는 얘기죠.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10에서 1로 가는 건 순이요.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도자가 수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10에서 1로 가는 건 도순이고 1에서 10으로 가는 건 도역이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개념 정리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이 도수도자는 바로 간지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도자는 수를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도순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가 순서대로 가는 것, 갑자에서 을축으로 가는 것이 도순이다. 그리고 수가 거꾸로 가는 것은 도역이었었죠. 이 도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거꾸로 가는 거니까 거슬릴 역자니까 맞습니다.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이고 수가 순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에서 1로 가는 것이 도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용렬한 데가 많은 사람이라 공부할 때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되게 혼선이 있고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개념 정리를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번 시간에 도순도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역생도성이다, 도생역성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2도에서 성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사상분체도수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극체의 도수입니다. 32도가 한극체의 도수입니다.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전체적인 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태양정사와 천지합덕도수다. 그래서 천지합덕도수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상단부 중앙에 붉은색으로 칸이 쳐져 있는데 무오기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과 5,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고, 무술 1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순도역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기사 32도에 와서 기사 32도에 와가지고 멈췄습니다. 성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한극체의 도수가 32도에서 바로 성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네모칸에다가 글씨가 좀 작지만 써놨습니다. 무술에서 순행을 해가지고 32도 기사에서 성도를 하는 한극체의 도수가 32도다. 천지합덕 32도가 바로 이 말입니다. 천지합덕 32도가 바로 이런 말이고, 또 지천합도 61도라고 하는 것은 지천합도 61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합덕 이 32도 기사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기서 성도를 이루었습니다. 도순도역했습니다. 순행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기사에서는
역순을 해가지고 거꾸로 돌아서 기사에서 알아보기 쉽게끔 기사 32도에서 성도를 하고 아래에 아라비아 숫자 1을 썼습니다. 60간지를 기준으로 하고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종합해서 이렇게 그린 도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도에서 역순으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무진으로 오니까 60도죠. 근데 무진에서 다시 기사까지 가기 때문에 지천합도 61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합덕은 기사 32도에서 성도를 이루고 지천합도는 기사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갔다가 완전히 전순, 완전히 돌아가지고 다시 기사에서 성도를 하기 때문에 61도에서 성도를 하는데 61도에서 성도하는 이것이 바로 무극체의 도수입니다. 32도에서 성도를 하는 건 한극체의 도수입니다. 그래서 사상분체 도수를 공부할 때도 또 이 도표를 놓고 무술에서 순행에서 32도로 가서 기사에서 성도하는 것이 바로 한극체의 도수고 기사에서 전순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기사로 돌아오게 될 때 61도고 이것이 바로 무극체의 도수다. 그래서 한극체의 도수가 왜 32도이고 무극체의 도수가 왜 61도인가를 확인하는 도표가 됐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간지와 월정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따지면 한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무극체의 도수 61도고 이것이 한극체의 도수 32도구나. 또 무극체의 도수는 기사에서 전순해서 다시 기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61도고 무술에서 기사까지가 32도기 때문에 32도에서 성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한극체의 도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래서 천지합덕 도수와 지천합도 도수에 대한 도식을 이걸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천합도 61도입니다. 같이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신무극의 기위로서 신무극의 기위는 기사궁이라 기사궁에서 역행으로 도역도순으로 일순을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바퀴를 일순하야 기사궁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61도에서 성도를 한다. 목적지에 다다른다. 그래서 태양 정사 운행인 지천태의 덕이 합쳐지기 때문에 바로 61도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무극체의 도수이다. 설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 안에 천지합덕 도수도 들어있고 지천합도 도수도 들어있고 무극체의 도수 61도도 들어있고 한극체의 도수 32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책의 내용도 읽어보시고 이 그림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력과 산책이라는 그 교재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꼭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술에서 기사까지가 32도고 기사에서 한 바퀴를 도니까 61도까지 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력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습복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정력은 더욱이나 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그 내용을 드러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일월동궁 유무지요. 그래서 일월동궁과 월일동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월동궁 유무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일자와 달을자라 일월이라고 표기를 하셔도 되고 또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태엄태양이죠. 태엄태양 정사입니다. 태엄태양 정사가 태엄태양이 생기는 궁은 같은데 포태하는 길이 서로 다르다. 무슨 얘기냐? 태엄은 경자초 1도에서 포를 하고 태양은 병호 7도에서 포를 한다.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태엄은 경자초 1도에서 포를 한다는 말이 이 구절에서 처음 드러난 구절이 아닙니다. 앞서 저희들이 지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태엄정사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호 7도에서 포를 한다는 것도 지난번 시간 끝머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지난번 시간 끝머리에 태양정사의 포태, 양생, 성, 종, 복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난번 시간 끝머리에서 포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병호 7도에서 포를 한다. 그리고 그 포에 대해서는 지지난번 끝 무렵에서 공부를 하고 지난번 시간에는 그 중에 포를 떼놓고 나머지 포태, 양생, 성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성복에 대해서 또 지난번 시간에 걸쳐서 이래 복습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시간에 걸쳐가지고 태양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3시간쯤 걸쳐서 태엄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태엄은 경자초 1도에서 포하고 태양은 병호 7도에서 포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절에 나와 있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습으로 공부를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월동궁이라는 것은 일월은 태엄태양을 보고 말하고 같을 동자, 직궁자라 집은 같다는 거죠. 집은 같은데 있을 유자 없을 무자 땅지자라 땅이 없어도 있다는 얘기죠. 없어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론상 얘기부터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도식을 같이 결부시켜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에 이르기 전에 초초 1도는 모두 기해궁으로 궁이 같다. 집이 같다. 그래서 태엄이 됐든 태양이 됐든 기해궁에서 같은 집이라는 겁니다. 기해가 또는 기해궁이 동궁하다.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포태의 가정이 다르다. 그래서 경자에서 포하고 병호에서 포하는 포가 다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일월이 태엄태양이 기해궁에서 동궁함으로써 일월 합사계를 의미하지만 해와 달이 초하루 때 합쳐진다는 거죠. 초하루 삭자입니다. 합쳐지는 것을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하니 합삭하는 궁은 있어대. 하나로 합쳐지는 궁은 있어대. 땅에서 현상적으로 저 한 달 30일 중에 달이 보이지 않는 날이 5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이 일후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달은 있죠. 달이 빛을 드러내려면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달이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늘에 달은 있어도 달이 땅에서 달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에서 월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 달은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가느다란 금음달이 이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보일 때까지 5일 동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달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론상으로는 일단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해와 달, 태음과 태양은 궁은 같다. 그것이 생기는 집은 같은데, 자, 선천후천에 따라서, 자, 또 포태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포태하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는 5일 동안에는 달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늘에는 있는데 하늘에는 있지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무지다. 있을 유자, 없을 무자, 땅지자, 유무지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 내용을 도식으로 설명 말씀을 다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육식간지를 갖다가 배열을 했습니다. 한 달 30일을 배열을 했습니다. 자, 한 달 30일을 배열을 해가지고 선보름, 풋보름으로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도식의 상단부에 보시면 이 도식도 똑같이 일월동궁 유무지와 월일동도 선우천 도식입니다.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28, 29, 30, 2, 5일 동안이 달이 보이지 않는 기간입니다. 한 달에 달이 보이지 않는 기간 5일이 음력 28, 29, 30, 초하루 삭자인 4길, 자, 기해인 2일입니다. 그래서 2일 기해 밑에 동궁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가틀동자 직궁자입니다. 태음은 똑같이 기해궁에서 동궁한다는 겁니다. 기해궁에서 동궁을 하는데 태음은 기해 다음이 경자입니다. 초일도 경자에서 포를 하고 저기서 포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포태가 시작이 되고, 자, 포태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30도 기사궁에서 바로 성도를 합니다. 성도를 하는데 그것이 일월동궁의 뜻이요. 유무지라고 하는 것은 28, 29, 30, 2가 하늘에 달은 있는데 태양의 강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는 걸 말한다. 그것이 바로 유무지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도표로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자, 그리고 선천태양은 병호 7도에서 포를 합니다. 자, 후천태음은 경자에서 포를 하는데 선천태양은, 자, 우측으로 세워져 있는 7도 포 병호라고 되어 있죠. 저 병호에서
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기회에서 집은 같이 하는데 그것이 동궁이죠. 일월동궁입니다. 그것이 일월동궁인데, 자, 포태의 길이 서로 다르다. 태음은 경자에서 포를 하고 태양은 병호에서 포를 한다는 겁니다. 포태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 선천태양은 아까 36도를 설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근거로서는 주역에서 말하는 성갑3일, 후갑3일, 성경3일, 후경3일, 그것이 역학적인 근거다. 그래서 성갑3일과 후갑3일을 선천이라고 한다면 성경3일과 후경3일은 후천이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오는데 갑자에서 경자까지 도수가 바로 36도다. 이래서 36도를 건너뛰어야 후천으로 갈 수 있다. 선천태양이 경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병호 7도에서 포를 합니다. 포를 해서 36도를 띄어가지고 시내에서 성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36도를 띄어야 선천을 넘어서야 후천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같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일월동궁 유무지와 일월동궁 유무지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비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월일동도 선우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월동궁 유무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구절인 월일동도 선우천입니다. 그래서 자, 태음태양이죠. 태음태양이 간지는 같다는 겁니다. 같을 동자 도수도자지 않습니까? 도수도자는 육식 간지를 말한다.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은 드릴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 오랫동안 긴 시간 듣고 또 듣고 함으로써 자, 기억에 남게 되고 공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태음태양이라는 것이 간지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간지로는 같은데 선우천이다. 그래서 성도하는 도수가 선천후천에 따라서 다르다. 선천후천에 따라서 체형의 관계가 달라지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음은 경자초일도에서 포를 해가지고 30도 기사궁에서 성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도에서 성도를 하고 태양은 병호 7도에서 포를 해가지고 36도 신해궁에서 성도를 했습니다. 저 과정에서 36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건 물론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월동도다. 태양과 태양이 같을 동자 도수도자 간지가 같다는 것은 도수가 같다는 것은 30도에 똑같이 성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30도가 저 기사궁과 신해궁에서 성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도와 30도에서 자, 성도를 갖다가 하고 특히 태양은 신해궁까지 갔으니까 36도에서 이제 성도를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태음은 기사궁 30도에서 성도하고 자, 태양은 기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36도를 건너뛰어서 자, 그 30도에다가 6도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36도에서 성도를 한다는 겁니다. 36도 신해궁에서 성도를 합니다. 그래서
태음과 태양은 6도의 차이가 나지만 일월이 성도하는 도수는 30도로 같다는 겁니다. 일월이 성도하는 도수는 30도로 같다. 그렇지만 성도하는 궁이, 자, 후천은 기사궁에서 성도하는데 선천은 신해궁에서 성도를 하는 것이 다르다. 선우천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 바로 자, 월일동도 선우천입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일월동궁 유무지는 태음 태양이 궁은 같다. 그런데 5일 동안 달이 보이지 않지만 달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없어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오늘도 여러 차례 비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일 동도는 태음과 태양은 도수는 같은데 선우천에 따라서 궁이 다르다. 자, 그래서 태음은 30도에서 성도하고 태양은 30도인데 거기에다가 6도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30도는 같은데 6도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선우천에 따라서 궁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월일동도 선우천이다. 그러면 다시 일월동궁 유무지와 월일동도 선우천의 도식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 29, 31일, 1일, 2일이 유무지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건 유무지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 구절에서는 기해가 바로 자, 월일 동도입니다. 자, 월일 동도인데, 자, 30도에서 기사궁에서 자, 성도를 하고 30도에다가 6도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신해궁에서 성도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태음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30도라고 하는 도수는 같은데 선우천에 따라서 자, 궁이 서로 다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월일동도 선우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부터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도식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선우천에 따라서 자, 그 궁이 서로 다르게 된다. 그래서 자, 신해궁에서 이루게 되고 기사궁에서 이루게 되는데 왜 신해궁과 기사궁에서 이룰 성자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궁이 다르다. 신해궁에서 이루어지고 기사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월일동도 선우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한 내용은 많지 않고 또 거듭해서 반복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도 원문은 원문대로 읽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간단한 해석을 하고 각설에 들어가서 자, 내용적인 걸 설명 말씀 드리고 거기에다가 도식을 결부시켜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 신해궁에서 이루어지고 기사궁에서 이루어지는 저런 데다가 글씨를 조금 크게 한다든지 이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력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펼쳐놓고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락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이래 TV 강의만 이렇게 노트 하나를 놓고 듣고 계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력과 산책은 방송 교재를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보다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교재하고 같이 방송교재 내용과 여기 올라와 있는 PPT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일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루를 시간 단위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합덕과 지천합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월동군과 월일동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도식을 결부시켜서 이해가 쉽도록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 공부 과정에서 무극체의도수다, 한극체의도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극체의도수와 한극체의도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상분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상분체도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월극체의도수와 일극체의도수를 합쳐서 4가지 사상분체도수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